시장님 먼저 감사의 정원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토부에서 한 2주 전에 공사 중지 명령이 내려왔잖아요. 네. 그때 이제 저항권도 언급하시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로 언급을 하셨는데 오늘 시정 질문 앞두고 어제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차를 준수하고 뭐 조율을 이어가겠다라는 메시지를 내셨는데 그 좀 배경에 앞서서 그동안의 좀 타임라인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년 8월부터 시작된 이제 건이잖아요. 네. 좀 기억이 많이 희미해지셨을 것 같기도 하고 좀 순차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 24년부터 계속 이 현황을 체크해 보니까요, 좀 느꼈던 것이 스텝이 많이 꼬였구나, 그리고 앞으로 많이 꼬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이제 뭐 보고도 받기도 하고 자료 요구도 하고 정말 허심탄회하게 이제 실무자분들이랑 미팅도 하고 했는데요. 그 당시 8월에 이제 설문을 처음 실시를 했었죠. 누리집 통해서 했었는데 그때 시민 의견 얼마나 수렴됐는지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522건 시민 의견이 취합됐는데 이 표본이 너무 적다라는 문제가 나왔고, 또 이제 중요한 점은 그것이 네이버랑 구글 계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여러 번 설문을 좀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구멍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내용이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었는데 그 찬반의 응답을 담당 부서에서 임의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있는 그대로 좀 달라, 내가 한번 좀 구분해보고 싶다, 어떤 의견이 있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안 주셨어요. 좀 인정을 하셨고요. 부실한 답변들이 취합됐다는 거를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지적이 계속되니까 그 다음에 좀 이제 1000명 대상으로 또다시 설문을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때 이제 문항이 한 3개 정도 됐어요. 기억하십니까? 혹시 그 어떤 문항들이었는지? 디테일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아, 그래요? 첫 번째 문항이 대한민국 번영의 기틀이 된 6.25 참전 22개국 청년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은 필요한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당시 필요하다가 79.2%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국가상징공간 설치하는 거 어떻겠느냐라는 뭐 그나마 좀 질문다운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가 49%가 나왔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항, 세종로 일대의 국가상징공간 조성 시 외국인 관광객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올라가겠는가 라는 것에 대한 좋아질 것이라는 답변도 한 50%가 좀 넘었습니다. 그 대학교 학부생도 이런 구성의 이제 질문을 바탕으로 뭐 기말 레포트를 쓰거나 뭐 대학원 진학을 위한 연구 계획서를 쓰면 교수님들께 많이 혼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것을 설문 용역을 맡겨가지고 진행했다는 게 지금도 많이 당황스럽고요. 결국 이제 뭐 대형 태극기 이후에 지금 감사의 정원으로 컨셉이 정해져 있는데, 시장님 원래 22개 참전국에서 석재를 기증받기로 했잖아요. 잠깐만요. 그 말씀 넘어가기 전에 의회에서도 한번 조사를 하지 않았나요? 의회에서 조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게 더 오히려 찬성 비율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여러 설문 조사가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 타임라인 한번 짚어보는 거니까요. 시민 대상으로요. 그러니까 서울시만 한 게 아니라 네. 의회도 조사를 했고, 의회에서 했을 때 오히려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한 시민 여론이 오히려 더 긍정적이었다. 네, 뭐 그 이외에도 그 이후에 계속 전개되는 기억하시죠? 한글 문화 연대라든지 계속 설문을 진행했죠. 네. 저는 의회 건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뭐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2개국에서 석재 기증 받기로 했잖아요. 작년 언론 보도를 보면 그리스만 이제 한 곳에서만 온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좀 그 이후에 진도가 나간 게 있습니까? 지금 22개국 중에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9개 나라에서 지금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요. 9개 나라에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고, 8개 나라는 확정이고 1개국은 아직 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라 확정됐다고 보긴 어려운데, 어쨌든 지금 꾸준히 그 도와주겠다는 나라들이 늘고 있고요. 늘고 있고 소통 계속하고 계십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는 오해가 많으신데,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석재를 마련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다가 네. 좀 더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해당 당사국에서 돌이 일부라도 오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제안이 총괄 건축가님 아이디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협조가 되는 나라가 있고 안 되는 나라가 있을 터인데, 협조가 되는 나라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내용이 안 나갔잖아요. 내부에 설명 어떤 몇 번 했습니다. 논리인데요.
몇 번 그런 설명 드렸고요. 지하에도 또 이제 미디어월 설치 다른 건도 말씀으로 있었잖아요. 넘어가기 전에 아니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정 질문이니까요. 마무리 지어야지. 왜 아니요. 뭐 예상 지금 밖의 충분히 답변이 말씀하지 나오니까 않습니까? 막으세요. 들어보세요. 아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미디어월 설치 관련해서도 공문 보냈잖아요. 네. 두 차례 보냈잖아요.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근데 그것도 협조가 되는 나라의 경우에와 협조가 안 되는 나라의 경우가 다릅니다. 보도에서 명확히 나왔는데 그 다 일일이 그러니까 공문을 저희들이 바라던 보내가지고 바는 시차가 잘 맞으면 시차요? 시차 네. 전 세계의 나라가 분포하고 있으니까 네. 낮과 밤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그 나라의 대표 광장의 모습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인데 예를 들면 낮과 밤이 다르면 우리나라에서 낮이면 거기는 밤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또 홍보 영상이나 다른 걸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깜깜한 모습이 아니, 보이는 제가 것보다는.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리고 각 국가에 유지보수 비용 제외하고 구축비 2억 원, 소프트웨어 개발비 3억 원, 호텔 구축비 5억 부담해달라고 공문 보냈잖아요. 그 나라의 CCTV를 만들 때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회신 기간 안에 철회를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글쎄 그 구체적인 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원리를 이해하시면 오해가 적어요. 네, 그거를 말씀하세요. MBC 보도한 걸 지금 기준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MBC 보도가 굉장히 악의적입니다. 악의적이다. 악의적이에요. 근데 저희가 어떻게든 충분히 회신- 설명을 해줬는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신 기간 안에 철회를 하셨잖아요. 연락이 안 오니까요. 그건 맞잖아요. 팩트가 맞잖아요. 뭐 그 디테일을 별게 가지고 아닙니까? 마치 서울시가 일을 부실하게 준비해서 모든 게 부실한 어그러진 게 것처럼 맞죠. 부실하게 진행된 그렇지 게 않습니다. 맞죠. 처음에 나왔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전달을 했고 그쪽에서 반응이 그렇게까지 우리가 비용을 들여가면서 쌍방향 소통하기에는 실무욕을 어렵겠다는 반응이 와서 제가 이건 지금까지 듣는 느낌을 말씀드리면은 말을 전 막지 최소한 마시고 이 좀 설명을 절차에 들으세요. 대해서 제가 충분히 답변 기회 드리고 있고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시청 질문입니다. 룰을 아니 지켜주세요. 주도권은 의원님께 있지만 설명을 들으려고 물어보셨으면 설명을 들으셔야죠.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원하는 답변이 아니라고 해서 자꾸 막으시면 됩니까? 아니요. 지금 저는 서울시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외교를 그렇지 않아요. 그 설명 지금 드리고 합니다. 있잖아요. 아니요. 그런 다음에 지금 시장님 지금 세계 대도시협의회 지금 공동 의장님이시잖아요. 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문 두 차례 보내고 10억의 부담을 요청을 디테일이 하고 다 틀려요. 답장이 오니까 또 이제 회신을 철회를 하고 마치 무슨 뭐 절차상 준비 부실 때문에 생긴 일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시장님. 뭐가 최소한의 반성과 절차에 실망스럽습니까? 대한 그런 이런 기회에 통찰이 전혀 시민들께 없는 것 설명을 같습니다. 드려야지 일방적으로 잘못된 보도로 당하고 난 상태에서 그대로 설명할 기회가 그럼 없어서 그때 보도가 나왔을 때 바로 뭐 반박 보도를 내든지 설명자를 내든지 하셨어야죠. 아니, 다 지금 했죠. 입장을 발표하시던가. 하여튼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어제 서울시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BTS 공연까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어떤 안전 문제에 있어서 협조를 또 요청하기도 했고요. 좀 배경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뭐 올해 신년 기자간담회 때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 설명을 드리면 짧게 해주세요. 네.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짧게 하시라니까. 그러면은 3월 21일 공연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전 행사가 있고 사후 행사가 있습니다. 네. 사전 행사의 경우에는 아마 전야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사후 행사의 경우에는 어렵게 들어온 아미들이 그냥 한국의 매력을 잘 못 보고 출국하는 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스프링 페스타를 조금 땡길 수 있는 건 땡겼습니다. 물론 3월 21일에까지 땡기진 못했어요. 원래 그 워낙 간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제 기억에 고양시에서 있는 BTS 공연은 상당히 시간이 흐른 다음에 있어서 그때 들어오는 아미들은 좀 스프링 페스타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앞당겨서 스프링 페스타를 시작합니다. 자, 그거 이후에 그럼 국토부가 요구한 절차에 따라서 추가로 고시하고 조율 거치고 난 다음에 일정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대략 걸릴 것 같으십니까? 구체적인 건 제가 다 모릅니다. 민선 9기로 넘어가지 않겠어요? 지금의 이 상황이? 어느 사안이 민선 9기로 넘어간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공사 중지 명령과 거기에 따라서 조율하겠다는 지금 시장님의 지금 입장이에요. 그거는 하기 나름이죠. 이제 오늘 국토부에서 현장 상황을 살피러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나와서 보고 국토부하고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진전될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최소한의 어떤 절차에 대한 어떤 문제 그리고 시민 여론 반대하는 목소리 들어야 되시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전혀 그냥 당당하고 이미 여러 가지 수동한 절차에 대해서 시의회에서 당당하신 것 예산이 반영이 돼서 공사는 시작이 됐고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55% 정도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리하게 절차 진행상의 경미한 사항을 찾아내서 공사를 중지하라, 이것은 저희들이 보기에는 매우 무리한 행정입니다. 직권 남용입니다. 여전히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없죠. 사실로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데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또는 출구 전략을 만들어서 정말 시민 여론에 부합하는 행보를 좀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일단 제가 듣기로는 전혀 진작부터 이 변함이 사안에 없다는 걸로 알겠습니다.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고요. 분명히 시의회에서도 예산이 통과된 사업이고. 시장님, 지금 7대3의 구도인 거잖아요. 계속 시의회 언급하지 마시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7대3이면 시의회 결정이 잘못됩니까?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반대하는 시민 여론을 반영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집요하게 국토부를 알겠습니다.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서울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론 1.0에서 2.0, 3.0 이게 이어지기까지 저는 이것은 진짜 문어발적 확장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은 보도자료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앞에 이제 서울 역사편찬원에서 작년에 나온 것입니다. 선균관부터 서울론까지 서울교육사 발간. 저는 이거 보고 너무 황당했어요. 아무리 서울론이 시장의 역점 사업이고 정말 많은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총력을 다해서 지금 확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성균관까지 이렇게 연결고리를 지어서 좀 할 수 있을까,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장님, 아무리 한성판이은 이래로 가장 오래 지금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너무 좀 과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내용까지를 제가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뭐 어떻게 안쪽 내용이 구성되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상임위 자리에서 이제 평생교육청장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멋쩍어 하시면서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상징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쓰신 집필하신 책에서도 서울론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셨어요. 현수막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서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것이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반응이 없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하고 계십니다. 시장님, 지금 서울연구원 연구라든지 굉장히 많은 통계들이 나와 있는데 서울론 가입 이후에 새롭게 사교육을 시작한 비율 혹시 아십니까? 9.3% 통계가 있습니다. 시장님, 또 뭐 서울론을 통해서 수혜를 본 그런 통계도 있겠지만요. 제가 말씀하는 거에만 본질에만 좀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수험생들은 불안하죠. 어떻게 됐든지 간에요. 서울론 같은 플랫폼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런데 결국 서울론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은 각종 제휴업체들이 있고요. 그 제휴업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바로 이제 프리패스를 권유하는 그런 배너가 있습니다. 20만 원 안팎이 상당히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새롭게 유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의원님은 본질적으로 서울론이 학생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 사교육 시장의 헤게모니를 팽창시키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 시장의 영향력을 팽창시키는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이상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하고 의견이 많이 다르십니다. 다음 화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2008년부터 외국 공무원 대상으로 이제 초청 연수와 온라인 연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확인하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 서울론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고위 공무원들의 대상으로 한 이제 교환이었는데요. 정말 황당한 것이 계속 교환을 넘겨볼수록 지금 저희 수험생들이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마치 주문처럼 외우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이런 어떤 입결의 결과에 따라서 그대로 이렇게 PPT에 반영을 했습니다. 너무 황당했습니다, 시장님. 저기 추가로 몇 명이 더 더해져 있고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적절한 강의 교환이고 이게 적절한 어떤 서울시 정책을 홍보하는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의원님 기본적으로 굉장한 편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편견이요? 서울론은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 성취도나 학습 역량, 학습에 대한 태도를 굉장히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세요. 통계 자료가 있죠? 통계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다 외우진 못하지만 상당한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 자아 존중감도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어려운 시장님, 가정에 제가 물어본 것은 이 교환이 적절했는지를 여쭈는 그래서 겁니다. 좀 설명드리잖아요. 아니요, 너무나 지금 계속 본질을 흐르는 답변을 하시려고 하는 것 이건 같아요. 상징적인 하나의 표지요. 이것만 상징적인 드러내놓고 하나의 이게 표라고 옳으냐 그러냐 생각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답변 드리겠어요? 다음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건 이제 포르투갈어로 된 교환입니다. 똑같이 이제 스카이 대학의 어떤 증거를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답변 드리잖아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여기 또 이제 밑에 보시면은 너무 노골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재산, 엄마의 정보력, 아빠의 무관심 이런 내용까지 담아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지금 저 내용은 시중에서 도는 시니컬한 반농담조의 얘기인데 그냥 그거를 지금 담아있다니까요. 아니 외국 그거를 공무원 교육 대상의 자료에 교환에.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죠. 그걸 찝어가지고 잘됐다 잘못됐다 하시는 게 좀 너무 지엽적이지 않습니까?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Next video is of reprocessing of Soul Learn member who produced her own experience as a webtoon. While watching her story of learning and dreaming for her future through Soul Learn, please keep an eye on Soul Learn members who makes us look forward to her future more than her present. 이 영상은 지금 보셨다시피 처음에 영어로 더빙을 하고 나서 한글 만화요. 외국 공무원 대상이 이제 교환인데도 불구하고 한글 만화 지금 만화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BGM 가지고. 이걸 지역적으로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얼마나 문어발적 횡창을 했으면 이렇게까지 전체 올라갔습니까? 교환이나 강의 내용을 보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논하시면 제가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할 텐데 그거 하나를 딱 띄워놓고 시중에 농담처럼 떠드는 거를 아니요. 지금 사회 보고 안 현상을 시니컬하게 받으셨습니까? 표현한 거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보고 안 받으셨어요, 사전에? 오늘 직전에 봤어요. 이거를 언제 미리 주셨습니까? 보게. 시장님 미리 담당 부서에 이런 질의할 거란 말씀도 드렸고요. 너무 지금 태도가 서울론에 너무 대한 당당하세요. 질의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려주셨지 구체적인 질의 내용을 저한테 알려주신 바 없잖아요. 시장님, 어떻게는 지금 세계 대도시협의회 메트로폴리스 공동의장이시고요. 다음 5선 시장을 준비하고 계세요. 너무 뻔뻔하십니다. 행정의 디테일 그렇게 강조하시고 말씀 삼가세요. 뻔뻔하다니요. 서울의 스포츠웨어도 강조하셨는데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뻔뻔합니까? 정말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료를 미리 지금의 보내주고 오늘 이 자료를 가지고 토론할 거라고 하면 혹시 모르겠는데 자료는 방금 전에 띄워놓고 서울런이라는 것만 가르쳐 주셨잖아요. 시장님, 미리 전화통화로 다 얘기를 드렸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계속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출산이 그런 것도 체크를 안 하신다는 걸 지금 말씀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행감 때 하겠습니다. 지적한 거를 다 어떻게 숙지를 합니까? 너무 진짜 책임감 없는 말씀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책임감 없지 않습니다. 저는 서울론에 대해서 서울론에 대해서 지나치게 시장님께서- 편견을 가지고 계셔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부족한 부분들 지적을 드린 서울론이 거고 얼마나 거기에 지금 대해서 지금 성과가 피드백을 전혀 좋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성과 보세요. 지표를 성과 지금 얘기해 설명을 보세요. 드렸잖아요. 사교육비도 많이 절감했고 학생들의 학습 역량이나 태도도 많이 좋아졌고 아마 이것을 성취도도 제 높아졌고 기억으로 그리고 약간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발상의 끝까지 설명 전환이라고 들으세요. 말씀을 하셨는데 허참 저는 이상하시네. 빈곤의 왜 이렇게 철학이라고 말을 자꾸 생각이 막아요? 듭니다. 아니, 충분히 지금 답변 보장하고 있고요. 계속 어허. 지금 물고 뜯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시장님의 품격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님하고 물고 뜯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시장님, 물었으면 책임을 지셔야지. 답변을 듣고 정말 진짜 그렇지 이거 않습니까? 말할 이런 수가 말 할 동안에 설명 들으세요. 질문을 하셨으면 대안학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월과 7월에 또 그러시네. 정말 진짜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 앞에 있는 의원 앞에서 계속 훈계하듯이 그런 태도가 시민의 적절하다고 대표니까 보십니까? 대표답게 질문을 했으면 답변을 들으셔야죠. 대표답게 전하고 있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정말 본인이 원하기 원하는 그지 답변이 없습니다. 아니라고 해서 답변을 자꾸 막으니까 제가 그 주도권을 점을 가지고 짚는 있는 겁니다. 시정 질문이고요. 답변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지금 시간을 하지 마십시오. 진행하십시오. 작년 1월과 7월에 대한교육기관법 개정과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여건에 맞게 협의체를 구성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대한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 보고 받으셨죠? 알고 네. 계시죠? 협의체 만드셨습니까?
이거는 본질적으로 22년도에 법안이 개정이 돼서 업무가 교육청으로 넘어간 사안으로 그 알고 타임라인은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약자와의 동행 계속 강조하시는데 비판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선택적 동행이라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의 대안학교 학생 그리고 교사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수준에서 이제 환경을 그렇게 구축하고 있고요. 일단 어떻게 여기서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됐으니까 저는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협의체 구성하고 지원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작년에 이제 예산 증액으로 62억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올렸는데 바로 이제 개수 조정 때 삭감이 됐어요. 관련 내용 이 정도의 규모의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않으십니까? 예, 말씀을 들었고요. 본질적으로 분명히 할 것은 이 업무는 교육청 소관이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책임과 의무가 교육청에 있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방과 후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도 함께 책임을 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사안의 경우에 충분히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도와드릴 입장은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럼 잠시 이쯤에서 좀 시장님 잠시 들어가 주시고요.